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정말 중국은 전 세계의 이 바퀴벌레 같은 정말 박멸해야 할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주장은 이 여러 가지를 추격해 봤을 때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 관계를 진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저위보 인민망 한국 대표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지난해 계약한 화이자 백신 마지막 물량이 국내로 반입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활약으로 없던 물량을 조기에 당겨온 것인데 좌파들의 전매 특허 남의 공을 빼앗기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반입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들어온 물량이라고 보건복지부가 5월 5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백신까지 합쳐서 국내에 반입된 화이자 직계약 백신은 243만 6천 회분이며 이와 별개로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물량은 총 6,600만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약해 5개월 만에 납품이 완료된 243만 6천 회분의 화이자 백신은 정부가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서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했던 물량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나서서 조기 도입을 성사시킨 물량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상반기 화이자 백신 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제게 도움을 청하자 샨타뉴 나라엔 어도비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화이자 회장과 백신 총괄 사장을 소개받았고 화이자 회장에게 최소 잔여형 주사기 공급을 제안하며 협상을 주도했고 결국 상반기 백신 공급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정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는 것이 없다라며 화이자 백신 도입이 자신들의 공인 것인 양 가로채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UAE 출장을 계획하며 UAE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확보한 백신을 한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출장을 준비하던 중에 출장 직전 구속 수감됐는데요.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이처럼 공헌한 기업인에게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을 씌워 구속하고 그의 석방과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와 언론계, 의료계, 종교계와 정치권의 요구를 이유 없다며 묵살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말 대단하죠.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괴물을 낳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까지도 이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떠들었던 그 자들이 또 그가 물론 본인이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30대가 이번에 보여줬던 그 그림은 과거 표창원이가 했던 그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그 표창원이가 전시했던 그 그림은 정말 혐오스러운 그림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닌데 고발하고 했죠. 여하튼 자신들은 정입니다. 무조건 정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도 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갖다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고발을 해놓고 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취하를 해놓고 다음에 또 할 거냐 하니까 상황 봐서 하겠다라고 또 여지를 남겨두는 정말 뻔뻔스러운 아니 이렇게 무서운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처음에 광화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쩌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의 휘하에 있다 보니까 이 휘하에 있는 장관, 청장들도 전부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백신 어떻게 하냐? 이제 백신 전국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방역 전국이었죠. 백신 전국이 되니까 우리는 백신이 없어. 다른 데 벌써 맞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냥 코백스를 통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 정말 이 없는 나라들에게 공급해주는 그 레짐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백신 찾으니까 선거는 지금 이제 물론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는 다가오고 큰일 났죠. 그래서 SK
삼성 이런 재계 회장들에게 뭐 방법 없겠냐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정말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래서 어도비 IT 기업이죠. 어도비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좀 다리 좀 놔줄 수 있냐 해서 화이자 회장 그리고 백신 총괄사장 연락해가지고 나 이재용인데 하고는 우리 K 주사기 좀 줄 테니까 이렇게 좀 세치기 좀 하자라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세팅해놓고 자 그리고는 이제 원래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그냥 내가 전화하게 할 테니까 그 회의할 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삼성이 어떻게 좀 해줄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박능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이 청장 둘이 해가지고 삼성바이오 직원들 해서 화상회의를 화이자하고 한 겁니다. 당연히 이재용은 없죠. 자기네들이 이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다 깔아놓은 멍석에 자기네들이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 놓고 기자들이 그랬다고 하던데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이 컸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니까 우리는 뭐 이재용이 뭐 했는지 모른다. 라고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인구 800만 그게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모더나, 화이자 이런 고급 백신들 싹쓸이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 좀 어떻게 공유 좀 하는 걸 협의하기 위해서 또 그쪽하고 전화했고 오케이 오세요 라고 하고는 가려고 하는데 그냥 구속해서 지금까지 감옥에 집어넣고 경영에도 관여 못하게 하고 상속세는 12종을 때려버리고 삼성 뺏으려고 이런 나라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탄생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단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최근 국민들이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과 중국 문화공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 한국 대표의 미심쩍은 관계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세계 각국에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언론 주의보를 발령해 주목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베이징은 국영 언론사와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선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매체인 VOA 역시 블링컨 장관과 페리링크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의 해외 특파원 가운데 상당수는 진짜 기자가 아니며 일부는 스파이라고 지적하며 블링컨 장관의 경고에 힘을 실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링크 교수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국내에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 중국 공산당 관영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 한국 대표인 저우이보 때문인데요. 최근 그는 약 14년간 재직했다고 주장한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라는 경력이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나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1년 인민일보에 입사하자마자 한국 대표가 되어 한국에 파견된 뒤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과 각 지자체들을 두루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른바 문화 1대1로 사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적대로 과연 그가 정말 언론인이 맞는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 도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우이보, 흑룡강성 출신인데 뭐 조선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족 이 한국어 웅변대회 우수 1등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력으로 대외경제무역대 입학을 했고 그리고는 졸업하자마자 교수가 됐다라고 프로필에 적어놨습니다. 그 교수 경력을 가지고 서울대 국문학과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실대로 하면은 제대로 인정 못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이버 프로필상에서는 14년간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 재직이라고 적어놓고 그리고 2011년도에 한국의 인민일보 본사에서 인민망 그러니까 피플닷컴이라고 하는데 그 피플 인민망 인민일보.com 이렇게 하면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피플닷컴으로 한국 법인 이름을 정하고 거기 대표가 됐어요. 입사하자마자 아니 어떻게 30대가 입사하자마자 그런 중국으로 치면 중앙일간지 최고의 관영지 인터넷판의 대표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부에서 양성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중국 관영 매체의 해외 파견자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공작을 하는 공작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도 역시 가짜 기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스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우이보의 정체가 정말로 기자가 맞는지 2011년에 인민일보에 취업하자마자 한국지사, 인민망 한국지사의 대표가 됐는데, 예, 기자도 아니고 대표가 됐는데, 정말 그녀가 언론인이 맞는지, 로비스트인지, 아니면 스파이인지 우리 국정원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친중 국정원이 그거 밝힐 리는 만무하고 미국 CIA라도 좀 나서서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정체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29일 인도의 코로나 참사를 조롱하는 비교 소재로 사용했던 창정 5B 로켓이 우주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지상에 추락할 위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로켓이 베이징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모듈 10호를 쏘아 올리는 데 사용했던 창정 5B 로켓의 추진체가 현재 우주 궤도를 돌고 있으며 통제 불능 상태에서 지상 추락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 시각 5월 4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센터를 인용해서 창정 5B가 고도 340km에서 450km 상공을 날고 있는 우주정거장에 모듈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모듈 분리 뒤 약 21톤에 달하는 추진체가 300km 고도에서 통제를 상실한 채 마하 22.5, 시속 27,600km의 속도로 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추진체는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 중력에 의해 지상에 떨어질 예정인데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궤도를 감안할 때 추락 예상 지점은 남반구의 경우 뉴질랜드 웰링턴, 칠레 앞바다, 북반구의 경우 미국 뉴욕과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중국 베이징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톤에 달하는 이 추진체는 대기권 진입 시 마찰 열로 본체 대부분이 불타서 파괴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서지다 만 파편이 지상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창정 5B는 작년 5월에도 추진체 일부 아주 작은 금속 파편 하나가 통제불능 상태로 아프리카의 코트디아부르 시내에 떨어져서 건물을 박살낸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떨어질 예정인 통제불능 추진체는 당시의 2배인 21톤에 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파편이 마하 20에서 25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떨어질 경우 어지간한 미사일이 탄착하는 수준의 파괴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부디 이 파편 다른 나라에 피해 입히지 말고 베이징 중국 공산당 청사에 떨어져서 결자 해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고 있죠. 그래서 화장을 개활제에서 화장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 아닙니까?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중국은 그것을 아주 비웃으면서,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정법, 중국의 모든 공안기관, 우리로 지금 감사원, 검찰, 무경 전부 다 통제하는 그 정법에서 이것을 비웃으면서 우리는 이런 불꽃을 쏘아 올리는데 니들은 그런 불꽃을 지금 피우고 있네 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로켓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40에서 450km를 돌고 있는 중국의 우주정거장에다가 부품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배달 역할을 맡았는데, 그 1단 추진체가 원래는 이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1단 추진체는 힘이 없으면은 낙하를 해야 되죠. 낙하를 하는데 그걸 태평양이나 이런 큰 바다 중간에 그냥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계산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우주에서 지금 300km 고도에서 통제불능 상태에서 혼자서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5월 10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떨어진다. 남반구에 떨어질 경우에는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에 웰링턴, 오클랜드 이런 큰 도시 몇 개 안 되는데 그 웰링턴, 그리고 칠레 앞바다, 차라리 칠레 앞바다는 괜찮겠는데 뉴질랜드 웰링턴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 지역,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아니 스페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드리드, 그리고 미국 뉴욕, 이런 어마어마한 대도시들이죠. 마드리드, 뉴욕 이런데
미국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 베이징 이 계산에 나왔다고 하는데 미국 뉴욕이나 스페인 마드리드, 뉴질랜드 웰링턴 이런 데 떨어지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쏘았고 자기네 정법에서 정말 인도를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인면수심의 비아냥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능력 좋으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S-400으로 떨어뜨리든지 요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더 짧게 쪼개버리든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조그만 덩치의 부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속도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코트 디아부르 거기에 떨어진 그 하나가 건물을 그냥 박살을 냈답니다. 빌딩 하나를 아작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거보다 훨씬 큰 파편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차 포탄보다도 속도가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전차 포탄 하나 맞으면은 이 장갑이 1m씩이나 되는 이런 전차를 갖다 뚫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그런 위력이 마하 5인데 근데 이건 마하 25 그보다 5배 속도. 그러니까 그 속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그 위력이 엄청나겠죠. 빌딩 완전히 그냥 가로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다른 데 가지 말고 베이징에 가서 결자 해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 삽시다. 공자님, 맹자, 또 장자, 노자 이런 분들 얼마나 훌륭한 사상가들 많이 배출한 중국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